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30개 팀 2526 시즌 프리뷰 팀 바이 팀. 이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가 11월 25일에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 스테픈 커리와 케빈 듀란트의 맞대결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리 저희가 1층으로 쫙 세팅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확정이고 아직까지 인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신청을 해주시면 저와 같이 인천에서 떠나서 듀란트와 커리가 맞붙는 체스 센터로 함께 날아가시죠. 자, 골든스테이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골든스테이트는 모든 작업이 늦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였던 조나단 쿠민가와의 연장 계약이 계속 줄다리기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초에 결국 도장을 찍으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선수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쿠민가와는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네, 그리고 알 호포드를 FA로 데려왔습니다. 2년 계약, 마지막 해는 플레이 옵션. 그리고 지난 시즌 6게임 뛰고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었던 디앤서니 멜튼과 다시 계약했고요. 세스 커리도 11월 중순 이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정식 계약 맺을 수 있습니다. GP2와도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베테랑 미니멈, 패스 스펜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드래프트 트레이드를 통해서 윌 리차드와 알렉스 투이를 데려왔는데 윌 리차드와는 4년 계약 맺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그만큼 기대를 많이 건다는 뜻이겠죠. 자, 나간 선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케본 루니, 아주 든든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인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잡을 마음이 없었고요. 결국 뉴올리언스로 떠났습니다. 여기가 케빈 낙스, 브렉스턴 키, 타란 암스트롱이 모두 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지미 버틀러를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을 했죠. 48승 34패로 서부 컨퍼런스 7번 시드였습니다. 다행히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7번 시드가 되면서 2번 시드인 휴스턴을 만났는데 이 휴스턴과의 승수 차이는 단 4승이었어요. 52승 팀과 48승 팀인데 시드 차이가 2번과 7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 4승의 차이를 열세를 극복하면서 업셋을 만들어냈죠. 8번 시드가 1번 시드가 업셋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7번 시드의 2번 시드 업셋도 NBA 역사상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라운드에 진출을 했고요.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수비팀이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은 16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7위, 페이스는 평균보다 살짝 낮았죠. 17위였으니까 한창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달렸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속도는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요 지표, 득점은 17위, 리바운드는 좋았습니다. 전체 7위였고요. 하지만 야투 효율 25위였습니다. 45.1%. 확실하게 2점을 책임질 수 있는 2점 야투 스코어러가 별로 없었어요. 대신 3점 성공률은 16위였으니까 2점 야투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컨 기회 득점 상당히 좋았습니다. 리바운드가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또 세컨 기회 득점도 대부분은 비례하죠. 전체 7위였고요. 실책 유도 개수 전체 5위. 그만큼 상대의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워리어스의 실책이 1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즌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상대로부터는 15.7개를 얻어냈기 때문에 턴오버 득실 마진 면에서는 아주 강점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페인트존 득점은 떨어졌어요. 26위. 자,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속 팀 내 페인트존 득점 1위였던 조나단 쿠민가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택 더 림을 공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는데
지난 시즌 마찬가지였고요. 대신 페인트존 실점도 적었습니다. 45.7점, 전체 2위였는데 굳이 뭐 페인트존 득실점 차이를 뽑는다면 마이너스 수치였어요. 마이너스 0.8점이었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테픈 커리,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이 백업을 볼 테고요. 그리고 2번은 브랜든 포젬스키와 모제스 무디, 3번은 지미 버틀러와 버디 힐드, 또 혹은 GP2도 3번으로 뛸 수 있죠. 4번은 드레이먼드 그린과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5번은 케번 루니가 빠지면서 알 호포드와 퀸튼 포스트가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키플레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테픈 커리 지난 시즌 24.5득점, 어시스트 6개, 3점은 뭐 여전히 40% 육박했고 자유투도 93.3%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스테픈 커리도 건강을 유지했죠. 물론 최전성기에 비하면 커리도 많이 느려졌고 또 수비에서 드러나는 약점도 크지만 커리가 지난 시즌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한 2, 3년은 거뜬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스 커리가 11월 중순 이후에 합류하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 본인에게도 좀 색다른 환경,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지미 버틀러입니다.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는 버틀러를 영입하고 나서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2라운드 진출에 있어서도 버틀러 역할이 대단히 컸었고요. 지난 시즌 32.7분 뛰면서 평균 17.9득점, 5.5리바운드, 5.9어시스트, 3점은 떨어졌지만 자유투 시도 개수, 성공률, 또 야투 효율 전부 다 훌륭했습니다. 버틀러 역시도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동료들과 생애 처음으로 트레이닝 캠프, 미니 캠프, 프리시즌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 버틀러가 좀 아쉽게도 노쇠했다는 부분은 과거에는 페인트존을 공략했을 때 상대 선수 빅맨들과 부딪히면서까지 득점을 올렸는데 요즘에는 좀 수동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 버틀러는 여전히 훌륭한 수비수이고 빼어난 플레이메이커이고 그리고 또 훌륭한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스테픈 커리나 혹은 드레이먼드 그린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플레이어는 바로 쿠민가입니다. 지난 시즌 15.3득점, 4.6리바운드 기록을 했고요. 미네소타와의 2라운드 시리즈에서는 1차전 이후에 스테프 커리가 아웃됐었죠. 그런데 쿠민가가 평균 20점 이상을 뽑아줬습니다. 폭발력, 득점력, 개인 능력 다 훌륭하죠. 다만 팀 바스켓이 좀 안 되는 선수고 수비력도 집중력이 낮습니다. 또 외곽슛 좋지 못하죠. 3점이 30.5%인데 자유투가 66.8%니까 손끝 감각 자체는 굉장히 무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본인의 에고는 강한 편이에요. 어쨌든 쿠민가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를 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쿠민가 본인도 내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 시즌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쿠민가가 과연 이번 시즌 끝났을 때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쿠민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지난 시즌 부상으로 한창 잘 나갔던 시기에 병원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불의의 부상 때문에. 이제 그런 일도 없어야겠죠. 자,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쿠민가의 예기치 못한 폭풍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쿠민가가 정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하는 정도의 성장의 폭을 가져간다면 워리어스는 쿠민가를 킵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다만 이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쿠민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하는 그런 그림, 스티브 커 감독의 생각과 다르다면 대신 쿠민가의 몸값을 조금 더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민가의 폭풍 성장 집중력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코트 어드밴티지입니다.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LA 클리퍼스와 더불어서 가장 나이가 많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원정에서 시리즈를 시작해서 휴스턴 로켓츠를 잡아내기도 했지만 또 플레인 토너먼트도 치렀어야 됐죠. 또 정규 시리즈 막판에 그 순위 싸움이 주는 정신적인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안정적으로 3번 시드 혹은 4번 시드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봄농구에서 우승을 노리는 골든스테이트에게는 최상급 시나리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전 라인업은 엄청나게 노쇠했죠. 알 호포드가 주전으로 뛸지 벤치에서 활약할지 아니면 섞어서 나올지는 의문이지만 호포드 86년생, 커리 88년생, 버틀러 89년생, 그린 90년생이고요. 또 버디 힐드도
30대 중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계가 떨어졌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즌 중반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에 미네소타에게 2라운드에서 1대4로 졌을 때 물론 스테픈 커리의 빈자리가 크긴 했지만 에너지의 차이도 확연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워리어스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공존시키고 또 잘 보존시킬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는 쿠민가가 가치 증명에 실패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골든스테이트는 쿠민가를 매물로 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쿠민가에게 그 정도의 금액을 안긴 거고요. 물론 쿠민가가 100% 만족하진 않았지만, 근데 쿠민가가 결국에는 삽질하고 헤매고 이렇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가 쿠민가의 연봉만큼 뜯어낼 수 있는 가치의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민가가 가치 증명에 실패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예언으로 이번 팀 바이 팀 프리뷰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저는 정규 시즌 50승 이상은 수확할 것이다. 다만 레이커스보다는 승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워리어스가 48승 34패였는데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시즌에는 충분히 50승에서 한 52승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과 결말은 같을 것이다. 지난 시즌과 종착점은 똑같을 것이다. 즉 누굴 만나든 2라운드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 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미네소타, OKC, 덴버, LA 클리퍼스 이런 팀들을 꺾어야 되는데 과연 그 힘이 워리어스가 지금 경험과 또 클래스로 무장한 선수들을 다 데려왔지만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하는 그림이 쉽게 그려지진 않는다. 네, 그래서 저는 2라운드 탈락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제는 남아있는 총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관 이벤트도 스테픈 커리가 은퇴하는 순간에 다른 유튜버들도 다 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스테픈 커리와 케빈 듀란트가 맞붙는 11월 말 제9차 조코페 TV와 함께하는 직관 이벤트 지금 자리가 한 8개 남아있으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시죠. 자, 그리고 저희 30개 팀 2516 시즌 프리뷰 팀 바이 팀 30화까지 올 때까지 또 여러분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관심도 비춰주셔서 저와 이민재 위원이 더욱더 힘을 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시즌 또 멋진 해설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시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